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여기 와 있죠. 61세니까 병자가 되고 나왔으면 한마디로 수도원에 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여러분의 그 엄청난 기운을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갑인일주 하면은 꽃꽃의 대명사다. 천간에도 목을 놓고 지지에도 이렇게 목을 놨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예,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은 뭡니까 여러분? 천간과 지지가 같다. 그걸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내가 목인데 여기는 부부궁이잖아요. 자기 자리에, 자기 밑에 부인 자리에다가 나랑 같은 사람을 놨다는 거죠. 그래서 비견겁절을 놓은 사람들, 특히 여자는요, 비견겁절을 놓게 되면 간여지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생사이별살이라고 합니다. 생사이별이 뭐예요? 살아서 이별, 죽어서 이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떨어져 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각방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뭐 한 달에 한 번 남편이 올라온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 지방에서 올라온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생사이별살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생사이별 그러니까 금은 죽냐 사냐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유도리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인이다 그러면 어때요? 튼튼한, 그죠?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 이런 나무, 그죠? 엄청 튼튼한 나무를 연상하게 됩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 마치 주목 같은 거예요. 비가 3년 동안 안 와도 이 나무는 시달리지 않는다. 다른 나무들은 타 죽죠. 그죠? 비가 안 오면 이런 을목 같은 건 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가뭄에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어떻다는 거예요. 튼튼한 갑목이 연상되죠. 이 갑이는 고란살도 됩니다. 고란살에는 5개가 있죠, 여러분. 갑인, 을사, 정사, 그 다음에 무신, 신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게 고란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한테만 해당되지만 대부분요, 남자한테도 그런 기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사일주, 제 친구가 있지만은 역시 좀 외롭습니다. 외로운 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갑인은 특히 호랑이잖아요. 남자한테도 그런 외로운 기가, 그죠? 고독한 기가 흐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란살이 있게 되면 어떠냐면, 남이 보면 혼자서 따분하게 재미없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은요, 은근히 그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즐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묻는 것이 뭐였냐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머리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직장 생활도 되게 잘한다. 근데 작은 아들이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하면서 자기 몫을 못하고 사는데 왜 그런지를 저한테 물으러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갑인일주의 천은, 그죠? 이 갑인일주의 천은 누군지, 그죠?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갑인일주의 철하면은 이게 이 사람이 목이니까, 목국토를 하니까, 그죠? 이분이 토가 와이프가 될 텐데, 이 8글자에서 토는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면 어때요? 토가 없으니까, 처가 없으면은 이 아들을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은 어디서 태어났겠습니까? 그죠? 토가 없다고 그래서 무죄사주라고 그래서 거지를 보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처도 없고 돈도 없는 거지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찾냐면, 마누라를 어떻게 찾냐면, 이 사람의 처를 어떻게 찾냐면 합신을 보고 찾는 거예요. 합신. 그러면 봐요. 내가 갑인일주니까 인후합을 했죠. 인후합을 했기 때문에 이 이모가 이분의 처가 돼요. 이모가 이분의 처가 된다입니다. 이모가 와이프라면 어때요? 자, 지혜를 달고 있는 말이 되죠. 그럼 글자 그대로 본다면, 말을 왔으니까 몸매가 이쁘다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인후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이가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이모가 어때요? 수생목 해주고 있죠. 수생목 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지혜 있는 처라는 건 알 수 있다.
또 지혜가 있으면서도 몸매가 이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호화국을 짰죠. 인호화국을 짰고 또 사오미 되죠. 이렇게 사오미 또 화국을 짰습니다. 지지는 지금 엄청 덥다는 거죠. 뜨겁죠. 더군다나 5월 아니에요. 자, 사오미 했다. 그 다음에 이 인옷을 하잖아요. 인옷을 하죠. 이렇게 여기는 방합이죠. 여기는 삼합이 되는데 이 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한여름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오는 어때요? 오의 고향, 화의 고향은 저 태양 아니에요. 거기를 향해서 열기가 막 올라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임수, 그죠? 개수가 금생수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와이프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뜨거운 여름에 와이프가 이 사람한테 물을 주고 있는 형국가 아니에요. 그럼 와이프가 이 사람한테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수가 있으면요, 이 사람 인기가 있어요. 이분이 인기가 있단 말이죠. 왜? 여름에는 물이 최고죠. 물이 왔다죠. 그죠? 겨울어서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물 안 먹으면 돼. 나도 물 안 먹으면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름에 이렇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천은 이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옷을 화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이가 좋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자식이 누굽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자식이. 자식이 있는데 시주에 자식이 있습니다. 시주에 자식이 있는데 이 유금은요. 오화만 봐도 어때요? 맥을 못 추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네, 오화만 봐도 맥을 못 추는데 인호 화국이 돼 있고 사오미 화국이 돼 있네요. 그러면 유금은 어때요? 유금 속에는 경금이 있고, 그죠? 경금이 있고 이렇게 신금이 있잖아요. 경금은 어때요? 화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녹여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되지만 신금은 어때요? 신금은 불이 가면 어때요? 신금은 그야말로 고급 중에 고급이고 보석 중에 보석이고 빛나는 건데, 다이아몬드인데 불이 감으로써 신금은 끌려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녹아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 큰아들, 그 다음에 이게 막내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물로 얘기하면 잘생긴 거로 본다면 막내 아들이 더 잘생겼겠죠. 그러죠. 근데 아버지 사주에서, 그죠? 이 금이 녹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자기 사주죠. 자기 사주인데 여기서 이게 화가 강해지면 어때요? 염증으로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염증으로 가면 이것들이 뭐예요? 이게 근골이잖아요. 자, 자기 치아도 되면서 자기 뼈다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뼈다구가 녹는 현상이네요. 왜? 화가 강하니까 금이 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관절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때요? 다행히 이 사람은 수대운을 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아들이 왜 그런지는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들과 나와의 관계는 어때요? 인유원진이다. 그죠? 인유원진은 어때요? 내가 앞에서 보고 있어도 걱정, 안 보여도 걱정인 게 인유원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원진을 짜게 되면 어때요? 자, 남편은 전화를 여러 번 받게 되면 집사람이 맛있는 걸 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반가운 마음으로 남편 들어왔는데 와이프는 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왔어? 그게 끝이라고요. 그게 원진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면은 걱정 보고 싶고, 그죠? 보게 되면은 괜히 전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원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이 아버지하고는 어때요?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분이 이렇게 보면 인수가 이렇게 떠 있죠. 인수가 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죠. 인수가 천간에 드러난 사람은 인품이 있죠.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자,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 뭐예요?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 목성화죠. 바로 격을 잡죠. 오화에서. 왜? 좌우면은 그냥 격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상관을 왔잖아요. 상관인데 상관을 온 사람들은 말솜씨가 기가 막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관마저도 뭐다? 무장돼 있다. 뭐로 무장돼 있다? 책으로, 지식으로 무장돼 있다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인수가 천간에 떠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결재권이 있다고요. 응? 이분이 결재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인수가 여기에 지장간에 있게 되면, 여기 지지에 있게 되면요, 결정권이 있는데 그렇게 큰 결정권이 아닙니다. 천간에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의 결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이분이 결재를 안 하면, 결정을 안 해주면 일이 진척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수라는 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천간에 인수가 떠 있으면 어떻다고요? 결정권이 있다. 그죠? 결정권이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천간에 넣고 지지만 있으면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 이거는 드러난 거예요. 남들이 다 봐도 이 사람하고 협상해야 되는 거야. 이거 사장이죠. 그죠? 사장한테 물건을 뭐 깎아달라, 아니면 언제까지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머리가, 인수는 일머리라고 그랬습니까? 자, 식상만 있고 인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벌려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인수만 많고 식상이 또 없으면 이 사람은 생각은 많고 행동력은 아주 저조한 거죠. 그래서 사주가 골고루 있어야지, 골고루 발달돼야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운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목운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수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해자축 대운으로 들어오고 있죠. 자, 이분이 운시를 보게 되면 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정관이죠. 정관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정관은 그야말로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자기 직장과 자식이 화두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요, 목생화잖아요.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뭐다? 식신이 나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형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형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끼워 맞추고 다듬고, 그죠? 뭘 이렇게 조정하고 협상하고 타협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분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게 협상, 조정, 타협, 껴 맞추고 안 맞는 거를 맞추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큰 걸 작게 하고 다듬고 이런 거예요. 근데 와이프하고 어때요? 인사형이죠. 그러면 와이프하고도 그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분은 그럼 언제 발복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분이 와서 대화를 했는데 여기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직장, 관이 들어와 있죠. 평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묘진 목으로 왔죠. 자, 목을 키우는 사주입니다. 이게 돈이고 이게 돈이고 이게 돈이죠. 그죠? 그래서 한여름에 목을 키우는 사주인데 어떻다고요? 목을 키우는 사주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봄하고 여름, 그죠? 봄하고 여름에 잘 나간다고 그랬어요. 대발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귀딱지가 아마 맺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직장 생활만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사주를 보러 갔는데 잘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대. 그래서 자기는 사업이 안 되나 보다 하고 여기서 묵묵히, 그러니까 회사만 다녔다는 거예요. 회사만.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드디어 이분이 여기 와서 조우가 되죠. 여기 조우가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조우가 맞춰질 때 여러분 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여기서 이 대운에서 사업처를 물려받아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목을 키우는 사주로서 겨울이나 금은, 그러니까 가을에는 잘 나가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우가 맞춰질 때도 여러분 잘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벌리면 안 되죠. 일을 크게 벌릴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 일 그대로만 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을 키우는 사주가 여기서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겨울에는 봄을 갖다 나가는 거니까요. 그죠? 봄으로 나가는 건데 이 사람이 이때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다면, 그죠? 반드시 재앙이 따르게 된다. 왜? 여기서는 휴농지인데 보통 겨울에는 농한기지 않습니까? 모든 농사를 끝내놓고 이때 그 동네 아저씨들이
막걸리도 드시고 화투도 치고 그런 새끼도 꼬고 뭐 가마니도 만들고 이런 시절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돈을 쫓아가려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자기 원전마저도 날아가게 되는 게 이런 운의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